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랑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가 되었던 1994년도에 저질렀던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순서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33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대에서 70대 여성 10명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10건의 사건 중 8차 사건은 범인이 경운기 수리공으로 검거가 되어서 현재 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에 있고요. 10차 사건도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9차 사건에서 발견된 유전자랑 달라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과 이제 동일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0건 중 검거된 8차 사건과 유전자가 다른 10차 사건을 빼면 화성 사건은 총 8건이 됩니다. 10건 중에 2건을 빼면 총 8건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다시 이제 재별이 되겠죠. 9차 사건이 8차 사건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건 순서가 재별이 되고요. 화성 사건은 총 1차에서 8차 사건까지 총 8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9월 19일 범인 검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발견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경찰의 이제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경찰의 브리핑 내용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된 경위. 2006년 4월 2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되었음에도 이제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당시 증거물을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이제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던 중에 DNA 분석 기술이 이제 발달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이제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제 재감정을 하면 유전자가 검출이 되어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에 착안을 하여 이제 올해 7월 15일 날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라고 이제 감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3건은 5차 사건, 1987년 1월에 발생한 5차 사건, 여고생 홍량 18살 사건, 그리고 이제 7차 사건, 1988년 9월에 발생했죠. 주부 안모씨 54세 사건. 이 7차 사건에서 버스에서 수원행 버스를 타면서 이제 목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차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절정판이죠. 이 8차 사건이 1990년 11월에 발생한 여중생 김양 14세 사건. 이 세 사건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력한 용의자는 1994년도에 처제를 강간살인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 씨라고 합니다. 이미 이름은 인터넷에 나왔죠. 경찰의 이제 향후 수사 계획은 경기 남부 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이제 정하고 이제 미제 사건 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그리고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57명을 수사본부를 편성 후 이제 국가수와 협력하여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이제 신상은 밝히지 않았고, 이게 이제 브리핑 내용의 이제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33년 미제 사건을 해결하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는 현재 나이가 5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이제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범인 이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 12월에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이제 보복으로 1994년 1월 13일에 충북 청주시 복대 이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 당시 19살을 이제 빵을 굽는 토스트기를 준다고 이제 집으로 꼬십니다. 유인을 하였다. 처제를 이렇게 토스트기를 준다고 유인을 한 후에 수면제를 탄 음료수 주스에다가 이제 수면제를 탔다고 합니다. 그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고 이제 성폭행을 당한 처제가 이제 방 안에 이제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범인 이 씨를 원망을 하자 이제 범인 이 씨는 강간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가출한 처에 대한 이제 분노가 치솟아서 피해자를 이제 살해할 것을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살해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제 항거 능력이 없는 처제를 망치로 때리고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이제 범인 이 씨가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살해 후에는 이제 잠잘 때 안고 자는 그 대형 쿠션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얼굴에는 이제 검은 비늘을 씌워 놓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를 뒤집어 가지고 덮어 놓았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판결문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시 형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들의 유모차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토바이에다가 실었든 유모차에 실었든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에 오토바이에다가 실었다니까 오토바이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유한 철물점 야적장 안에다가 이제 사체를 버립니다. 그 사체를 이제 철물점 주인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범행 추정 시간은 처제가 범인 이 씨의 이제 집에 도착한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은 이제 불과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피해자인 처제는 범인 이 씨의 집에 가기 전까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범인 이 씨의 집에 잠시 들른 후에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 이 씨는 경찰에 의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후에 범행 일체를 이제 완전히 부인을 하였고, 형사들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탐문을 하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제 범인 이 씨의 집에서 새벽까지 물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밀 조사를 하다가 그 세탁기 그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받침대에다가 이제 고정해 놓은 그 장판
조각에서 이 희미한 혈흔 유전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전자를 조사를 했더니 그 유전자가 처제의 유전자였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증거로 이제 제출하고 이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 이 씨는 1심이랑 2심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제 수면제의 양이 치사량에 이르지 못하고 말이 좀 안 되죠. 그럼 수면제가 치사량이 안 되지. 수면제 양이 이제 치사량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성폭행을 당한 처제가 이제 방 안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범인이 씨를 원망하자 이제 우발적인 범행으로 비춰진다라고 하여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종 고범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가지고 사형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을 받습니다. 이제 범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제가 이제 의심하는 점은 첫 번째, 집 나간 아내의 현재 행방, 현재 이제 살아 있는가 아니면 실종 상태인가, 이 부분이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사망 추정 시각이 집에 온 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면 수면제가 효과가 이제 수면제 효과가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이제 효과가 나느냐. 너무 빨리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나기 전에 이제 살해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처제가 이제 잠들기를 기다렸는데 처제가 잠들지 않고 또 친구랑 교회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제 입장에서는 토스트기를 받고 바로 이제 친구랑 교회를 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범인 이씨는 잠들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처제가 잡아채가지고 이제 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서 죽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진술은 거짓이다. 이 범인들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처제가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원망을 해서 분노에 의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했다는 범인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이미 피해자 처제는 사망했기 때문에 범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서 죽인 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망치로 때린 다음에 목 졸라서 죽였다. 살인 방법은 결국 액살, 목으로 이제 졸라 죽인 것인데 망치로 때린 것은 그전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이제 연결성을 숨기려는 의도? 설마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목 졸라 죽였으면 죽였지 굳이 망치로 때렸냐. 그래서 저는 망치로 때린 거는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처제가 잠들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망치로 때려서 제압을 했다. 그래서 망치를 썼을 것이다. 판사님들이 판결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봐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줬지만 그냥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수면제도 준비를 했고 토스트기로 유인도 했고 망치도 준비를 했고 성폭행도 했고 또 유기도 했고 하는 점을 봐서 저는 이제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브리핑 내용과 화성 연쇄 살인범이 저질렀던 검거가 되었던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연구할 가치가 많아요. 해외에서는 BTK나 캠퍼 같이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자세하게 일일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죠.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범인이 검거된 마당에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한국형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을 아주 사세하게 면밀하게 경찰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2차와 3차 사이에 그 생존자가 있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